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K증권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SK증권은 이제 말이 SK증권이지 SK그룹과는 이제 별도로 이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이제 SK증권이지만은 최대 주주는 SK가 아니고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특징이 뭡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100년, 만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회사를 이제 잘 운영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죠. 자, 사모펀드의 주요 목적은 뭡니까?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하는 겁니다. 예쁘게 포장해놓고 비싸게 파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회사를 재매각을 통해서 사업을 낸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쁘게 포장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 예쁘게 포장되는 게 다른 말은 뭡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 실적이 잘 나오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회사를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SK증권 입장에서는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회사 매각 관련된 모멘텀 A 주자시고, 자, 최근에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대표하고 이사회하고 조금 따로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인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독립경영,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더불어서 경영권 변경 가능성과 함께 더불어서 실적이 흑자전됐다. 이 모멘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자, 52주 신고가는 오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동사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기존 주주분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자, 대량거래 터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 기존 주주가 차익 실현하기 시작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되는 거 터졌다는 거 어제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52주 신고가고는 경신하는 과정에서 장대 양봉이 되는 거 터졌다. 이 말은 당연히 괜찮지만은, 자, 52 신고가 찍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때는 어떻다? 단봉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중에 장대 양봉 상태에서 차익 실현, 기존 주주 입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주식 농부님들 입장에서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 바랍니다. 5일선 종가상의 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다 보시면 되겠고,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00원, 그 밑에 860원, 800원, 750원, 700원, 650원, 600원 구간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주식 농부님도 같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쉽게 말하면 차익 실현이 뭡니까? 이게 주가가 내 상승률, 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20%, 30%, 40%, 50%, 60% 수익률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매도를 해야만이 내 계좌에 수익이 붙는다 보시면 됐습니다. 60%, 70% 돼 있다가 나중에 쭉 빠져가지고 수익률이 20%, 10%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해놓고 전부 다 차익 실현하면 또 주가 올라가게 되면 또 상실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기술적 분석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76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 기관 한 달 동안 42만 1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금투 사고 있고 보험 트레이딩, 자,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이 2.4%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에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났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2.4%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은 4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이 현재 사모펀드에서 19.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치 않아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동사는 최대주주가 사모펀드가 매각에 대한 것을 조금씩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24년도에 1,000억 원대 적자에서 작년 25년도에 80억 원대 흑자도 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다시피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3분기 때 영업이익 10억 원대 적자, 4분기 때 310억 원대 적자였고요. 25년 1분기 때 5억 원 흑자 들어간 2분기 때 47억 흑자, 3분기도 24년 3분기 때 13억 적자 대비 83억 흑자 전환. 4분기 조금 적자 전환 됐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25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 됐다. 어찌 보면 이제 예쁘게 포장이 됐다. 예쁘게 포장되면 어떻습니까? 예쁘게 포장된 걸 이제 팔아야겠죠. 파는 경영권 매각 관련 모멘텀도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은 900%대, 유보율은 140%대입니다. 제가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유보율 큰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증권, 보험, 은행 이 세 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돈으로 장사하는 업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돈 장사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회사다 보니까 부채비율, 유보율은 큰 의미가 없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ROE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 24년도 좀 적자 전환 됐지만은 24년 대비 25년도는 흑자 전환 되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매출 구성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 전반적으로 이제 기타 영업수익 되는데 쉽게 말하면 증권, 주식, 브로커리지 통해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자, 전반적으로 올해 25년도는 흑자 전환 됐다 보시면 되겠고, 자본금 변동 내역은 마지막 주주 배정 이상됐던 게 2018년도네요. 올해가 2026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유상적 가능성 높지 않다. 물론 최대주주 변경을 기본으로 한 3자 배정 유상자 통해서 최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돼서 다 금융 관련된 저축은행, 자회사 등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현재 주가 어떻습니까? 50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봉이 나와야 된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길게 윗꼬리를 달고 길게 윗꼬리 달고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손바뀜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 농민도 같이 동반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하겠습니다. 현재관 저항대 같은 경우 1차 저항대 1,000원, 그 위에 1,050원 되겠고요. 1,05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00원, 그 밑에 800원, 700원, 650원, 5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동사 아까 관련된 모멘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경영권, 뭐 이렇게 경영을 잘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핵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경영권 매각이 되겠죠. 자, 1월 29일에 나왔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급등했다. 책임 경영 강화. 책임 경영 강화로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각 관련된 게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SK증권은 이사회 중심의 선제적 의사결정 체계를 더 공고히 해 강화된 책임 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K증권은 과거 경영진 결정을 사후 승인하는 데 그쳤지만은 이사회 역할을 실질적인 경영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주도하는 핵심 기구로 끌어올렸습니다. SK증권 이사회는 사내이사가 2명이고 사회이사가 4명이고 기타 비상무이사가 1명 들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사회이사가 과반 약 57%를 차지하면서 법적 의무 수준을 넘어선 독립적 견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하고 이제 별도로 대표이사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지배구조로 선진화시켰으며,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아닌
고광철 사회이사가 맡아 경영진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요 현안을 감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수혜 이외에도 경영권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창석 무궁화 신탁회장에게 1,300억 원대 부실 대출을 주고 담보로 잡은 무궁화 신탁 주식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에게 440억 원가량 셀다운 즉 재판매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당기순이익 326억 원으로서 1년 만에 흑자전환 성공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일단 핵심은 뭐다? 뭐 이렇게 책임 경영한다. 물론 이것도 있고 흑자전 된다. 이것도 물론 모멘텀은 될 수도 있지만은 핵심은 뭐다? 바로 경영권 매각 관련된 모멘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SK증권 오늘 948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정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수급절은 외국인이 핸들하는데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였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830원대, 평균 매도 단가 85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ROE가 적자 전환되었지만은 24년 대비 25년도에는 흑자 전환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고 종합재무 상태 튼튼하지 않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모멘텀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견제 구조 유지 즉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더불어서 경영권 변경 가능성과 함께 더불어서 25년도 흑자 전환 실적 턴 어라운드 되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는 차트주는 80.4이기 때문에 괄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 역시 94.7이기 때문에 괄관 들어갔습니다. 현대광 같은 경우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시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로 되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셔가지고 차익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1차 재매수 위치는 8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650원, 재매수 위치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